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북부에 있는 미군 전초기지 타워 22의 위성 사진입니다. 미군 당국은 타워 22가 드론 공격을 받아 미군 3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외상성 뇌 손상을 입은 부상자들이 많아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에 지난 석 달여간 160차례 공격이 이어졌지만 미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 세력은 이번 공격이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의 점령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학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다만 미군의 우방인 요르단 정부는 드론 공격이 요르단 땅이 아닌 시리아의 알탐프 미군 기지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ومقتل 3 جنود أمريكان وإصابة عدد من الجنود وهذا خارج حدود الأراضي الأردنية الأراضي المملكة الأردنية الهاشمية.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최고의 애국자들을 잃었다고 애도했습니다. 희생장병의 뜻을 이어 테러와 싸우겠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 공격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d a tough day last night in the Middle East. We lost 3 brave souls, and we shall respond.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군 사망으로 미군이 중동 지역에서의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But it's another very dangerous step because, as I say, the US will have to respond even more strongly than it's done to previous attacks. 워싱턴 포스트는 방공망이 드론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는 불분명하다며 군 당국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전쟁이 110일을 넘긴 가운데 지금은 가자 남부 칸 유니스 일대 이스라엘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은 희생자와 부상자들로 넘쳐납니다. الطواقم اللي كانت تشتغل طوال فترة الحرب أعداد المصابين اللي بتوصل للمستشفى أعداد بشكل كبير معظمهم بيجوا من المدارس قصف المدارس والتجمعات السكنية. 전장을 가까스로 벗어난 피난민들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 뚝 떨어진 기온 속에 식량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야속한 비까지 쏟아졌습니다. فشلة كم احرموا كلهم ميه وطول الصبح اقسم بالله جمد جسمي كان مجمد هيك لولا البنت ولعت نطفة نار ندفع عليها بس. 이런 지옥 같은 전쟁을 멈춰 세우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인질을 모두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은 2달가량 전쟁을 중단한다는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제시한 안을 기초로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의안에는 1단계로 하마스가 여성과 고령자, 부상자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30일가량 중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과 남성 민간인 인질을 석방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추가로 30일가량 군사작전을 멈춥니다. 양측은 조심스럽지만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أكدنا مرارا أننا تعاملنا ولا زلنا نتعامل بكل جدية مع مقترحات وأفكار الوسطاء في قطر وفي مصر وهناك اتصالات متواصلة ولم تنقطع معهم. והיא גם אמרה שהיא יכולה לעזור להחזיר אותם, אז יועילו להפעיל את הלחצים שלהם ויפעילו, הם שמו את עצמם כמתווכת, בבקשה, יועילו להוכיח את זה ולהחזיר. AP통신도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2달간의 휴전이 성사되면 이를 지렛대 삼아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양측 간 분쟁의 완전 종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두 여성이 기습적으로 모나리자의 빨간색과 노란색 수프를 껴안고 구호를 외칩니다. Qu'est-ce qui est important? Qu'est-ce qu'il y a de plus important? L'art, le droit et l'orientation saine et durable. 농업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습격입니다. 프랑스 농민들은 경유 면세 폐지 등에 항의하며 이달 18일부터 트랙터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Aujourd'hui, en fait, on sait que l'alimentation, notamment le secteur agricole, c'est 20% d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C'est également plus de 1 paysan qui se suicide par jour. Donc c'est dans une situation qui est très problématique et nous, on veut changer ça, c'est riposte alimentaire. 박물관 측은 즉각 모나리자 주변에 가림막을 치고 관람을 중단시켰습니다. 시위대는 뜻한 바를 이루었지만 멀리서 그림을 보러 온 관광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It's disgusting to treat art that's really valuable for the history of humankind that way.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그동안 여러 번 순환을 겪었습니다. 모나리자는 지난 1956년 볼리비아 남성이 던진 돌에 훼손당한 이후 유리로 덮어 보호하고 있어서 이번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는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화가 난 러시아 여성이 찻잔을 날렸고 2022년에는 한 남성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외치며 케이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명화에 페인트나 음식물을 뿌리고 손에 접착제를 발라 붙여버리는 방식으로 종종 시위를 벌여 박물관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밤 11시 58분 30초. 지구가 핵전쟁으로 자정에 멸망한다면 딱 90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운명의 날 시계는 1947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등이 참여한 과학자 그룹에서 핵무기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자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몇 시냐를 설정해서 보여주는 건데 첫 등장은 밤 11시 53분, 종말 7분 전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하느냐 아니면 감축 분위기로 돌아서느냐에 따라 운명의 날 시계는 빨리 돌기도 하고 거꾸로 돌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략적 무기 감축에 합의한 1991년엔 종말 17분 전으로 종말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남기고 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이란의 핵개발 의지가 시계를 빨리 돌리기 시작했고 기후변화의 위협까지 가세한 뒤엔 시계는 더 이상 뒤로 돌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0초, 1분대로 줄어든 지구의 남은 수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핵 위협 등으로 지난해 운명의 날 시계 등장 이후 가장 촉박한 90초까지 줄었고 올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The risks of last year continue with unabated ferocity and continue to shape this year. Today, we once again set the doomsday clock to express a continuing and unprecedented level of risk. It is 90 seconds to midnight. 비행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90초 안에 승객을 모두 탈출시켜야 한다는 90초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는 과학자들의 경우는 90초 룰처럼 생존을 위해 늦춰선 안 된다는 강력한 규범의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기존입니다. 서울대와 숙대, 경희대까지 음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 비리 수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외부 심사위원들이 불법 레슨을 하고 나아가 가르친 수험생들에게 실기곡을 유출하거나 추가 점수를 줘서 합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런 입시 비리는 해마다 반복되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교수들이 입시 스펙을 위해 특정인의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려줬다가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고 청탁을 받고 평가를 조작하거나 시험지를 유출하는 일도 적잖습니다. 최근엔 학생이 줄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입시 비리를 한 번만 저질러도 바로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첫 적발 시엔 한 해 동안에만 모집이 일부 정지되는데 이번 수능부터는 첫 적발부터 입학 정원의 5%를 영구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단 입시 비리로 인한 정원 감축 대상은 교직원 2명 이상이 계획 수립 및 평가 운영 등 입학 전형 과정을 조작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대부분 대학은 평가 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해
한 명이 관련된 입시 비리는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2명 이상 공모 시엔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는 만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17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결혼수당 1억 원. 당시만 해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얻은 이런 공약이 사실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허경영 후보가 예언자였다는 자주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황. 다급한 상황을 반영하듯 현금성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산 때 주는 천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합하면 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정부에서 받는 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금을 더하면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출산 지원금과 양육수당 등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면서 전체 출산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70% 정도가 현금성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일부 계층에서만 더디게 효과가 나타나는 데다 지역 간 인구 이동에 그칠 뿐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뺏기 경쟁을 가고 있어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 등록증만 바꾸는 거예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 역시 주택대출과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양육에 필요한 가족복지 분야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돈을 정말 그야말로 쏟아 부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은 돌봄 시스템 변화부터 노동시장, 기업 문화까지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현금성 정책이 아닌 촘촘한 설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홀로 지내게 된 70대 백복현 씨. 한동안 우울한 마음이 떠나질 않아 병원까지 찾아가 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수면 유도제 이런 걸 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줘가지고 먹고도 잠은 여전히 못 잤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괜히 내 마음만 이상해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게 일상을 되찾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굉장히 에너지가 됐었죠. 그러니까 대화를 사람이 혼자서는 못 살 것 같고요. 진짜 벽 보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노인들에겐 소통이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본인도 모르게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상담소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뭐랄까 그 우울하면 고민거리죠. 말하자면 그 심적 갈등을 좀 누구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노후에 대한 걱정과 치매에 대한 두려움 등 상담 유형도 다양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도 대화가 막혀 있는 경우도 많고 지난 수십 년 세월이 야속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전화나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지셨어요. 드러나는 증상은 우울과 같은 증상인데 깊은 내용을 보면 뭐 가족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그 오랜 기간에 좀 또 누적돼 있는 화들이 좀 많으세요. 하지만 막상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노인 상담소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서울에서 비용 없이 대면으로 노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마음 건강에도 함께 평가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노노케어로 불리는 서로를 돕는 활동, 또 그런 상담과 치료 지원 시스템, 여러 가지가 함께 갈 필요가 있다고. 우울증은 마음으로 앓는 감기라고 불리지만 오랜 기간 내버려둘 경우 자칫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울증을 겪는 노인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니 말동무로서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담소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 10% 안팎으로 빌렸던 신용대출 2건을 6%대로 바꿀 수 있다며 내건 조건은 기존 대출 상환이었습니다. 부분은 정리가 되셔야 되는 조건으로 지금 6,700만 원 승인 나오신 거고 금리는 6.2% 지금 확정이 되셨어요, 고객님. 은행 직인까지 찍힌 서류에 의심 없이 보낸 돈은 자그마치 3,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뭐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금리의 이자를 줄여보려다 박 씨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출시된 이후 이를 악용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대환대출 사칭 비율은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되면 관련 피해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환대출 신청액이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환대출 기조에 편승을 해서 이를 노리는 이제 보이스피싱 역시 많이 늘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한 경우만 가능하다는 걸 명심하고 금융감독원은 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한 대환대출 권유 전화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돌덩어리가 나온 인천 불로동. 눈에 보이는 것만 총 길이 150m에 높이는 아파트 9층 정도에 달합니다. 공사업체는 폭약을 써 안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화약량에 따라서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발표를 했고 그 결과는 저희가 허용 진동치 내에 모든 게 다 들어왔다. 문제는 안반 주변으로 주민 2,600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폭약 사용을 걱정합니다. 지금까지 발파 선례를 보면은 발파로 인해서 피해가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험 발파에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주민들은 실제 공사는 다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서도 폭약을 이용한 발파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언론에 알려진 것 말고도 비슷한 사례는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도 대개 당사자들끼리 합의로 풀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법도 들쭉날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례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 비슷한 갈등을 해결할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발파에 대한 허가 기준도 점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 원래는 문을 닫는 넷째 일요일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장 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부가 한 달에 2번인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서초구가 가장 발빠르게 나선 겁니다.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거의 체크는 해놓는데 모르고 왔다가 닫으니까 조금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장을 보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장 다니다 보면 어차피 시간이 주말에밖에 없기 때문에 주중에 이런 저녁 늦게 마트에 오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올 때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현행 유통법은 매월 공휴일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되 자치구 조례를 통해 협의를 거치면 평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 이어 다른 자치구들도 속속 의무 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름이 깊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시장을 찾았던 손님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날 휴일을 하면은 그래도 주위에 여기 마트들이 조그맣게라도 몇 개 있으니까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상권이 너무 많이 죽어요. 대형마트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대형마트가 주말에 문을 열면 아무래도 시장에는 사람들이 덜 다니겠죠. 날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춥거나 너무 덥거나 이러면 안에서 따뜻하게 보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쇼핑하기에도 편리하고.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도입된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마트와 재래시장 상인 간의 상생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Gentlemen of the Gallery Gourmet, my name is Willy Wonka. 영화 원카는 가진 건 꿈과 낡은 모자밖에 없던 젊은이가 세계 최고의 초콜릿 공장장이 되기까지 여정을 담았습니다. 초콜릿에 얽힌 기발한 상상력과 함께 동화 같은 화려한 색채, 낭만적인 춤과 노래로 황홀한 뮤지컬을 선사합니다. 이번 영화는 1971년 진 와일더, 2005년 조니 뎁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이어 영국 작가 로알드 달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세 번째 작품입니다. 할리우드 대세 배우 티모시 샬라메가 연기한 윌리 원카는 공장을 열기 전 초콜릿에 인생을 건 젊은 시절 원카의 청춘기를 조명합니다. 난쟁이 원주민 움파룸파로 변신한 원족 꽃미남 휴그랜트의 명품 조연 연기도 이 작품을 보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특히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빼어난 영상미의 숨은 공신에는 한국 출신의 정정훈 촬영 감독이 있습니다. 앞서 박찬욱 감독과 함께 다양한 작품에서 작업했던 정 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촬영감독협회 회원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색이 많이 나오고 비현실적인 조명도 나오는 조명 세팅도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푸근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지난해 12월 북미에서 먼저 개봉해 전 세계에서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영화 원카가 한국에서는 어떤 흥행 성적을 거둘지 관심입니다. YTN 차종인입니다.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2005년 오리지널 팀의 공연으로 국내에 초연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초연 당시의 파격이란 수식어는 다소 식상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웅장한 서곡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듯 시작되는 무대는 여전히 전율이 일고 탄탄한 각본, 역동성을 앞세운 연출은 똥스루 뮤지컬임에도 흔들림 없이 관객을 몰입시킵니다. 무대, 소품, 의상, 춤까지 모두 시대적 공간적 틀에서 자유롭습니다.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 소설만큼의 깊이를 가진 함축적인 노랫말은 시간을 이겨낸 힘입니다. 영미권 뮤지컬에 맞서 탄생한 프랑스의 문화적 자부심의 산물인데 독창성과 깊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공연은 6년 만에 한국 배우들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한. 레 미제라블은 40년째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 작품 중 하나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와 마찬가지로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원작인데 전설적인 제작자 카메론 맥킨토시 특유의 철학이 반영돼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부각되는 건 드라마적 요소로 바리케이드 장면은 30분이라는 긴 시간에도 파리 혁명기 당시의 느낌을 객석까지 전달할 만큼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 역시 시대를 이어온 힘은 노래입니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가 빼곡합니다. 노래마다 단순한 멜로디지만 긴 여운을 남겨 경연대회나 행사장, 스포츠 경기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번 시즌엔 민우혁 최재림 장발장과 조정은 리나 판틴이 중심에 섭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상설 전시관에 뻗어있는 역사의 길에 세워진 거대한 광개토양 능비가 위용을 과시합니다. 높이 8m, 너비 2.6m의 LED 미디어 타워에 비석 실물 크기로 재현한 디지털 영상입니다. 그 좌우에 4개의 대형 디지털 족자 형태로 1775자가 새겨진 비석 표면을 되살렸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안정시킨 대왕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호와 제위 중 1,400여 마을 정복 등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그 부족한 고구려 소장품을 갖다 보완하고 또한 그 유적과 그리고 저희 전시관을 연결함으로써 관람객들이 더욱 폭넓게 고구려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해 확보한 원석 탁본 청명본을 고구려실에서 처음으로 전시했습니다. 원석 탁본은 비석 표면에 종이를 대고 직접 두드려 떠낸 탁본으로 국내외 19종뿐입니다. 디지털 키오스크를 통해 비석 제작 과정과 비문 전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원석 탁본 확보를 계기로 고구려실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 계기는 원석 탁본을 저희들이 구입한 게 가장 큰 계기고, 그다음에 올해 고구려실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려실 개편은 그동안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콘텐츠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용산 이전 개관 이후 첫 전면 개편으로 최신 발굴 성과와 관람객 설문조사를 반영해 고구려 전시 공간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구려실이 가장 흥미로웠다고 답할 정도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Neki se, pogotovo stariji ljudi se dižu sa stanice, misle da je prometov gradski.